하는 말씀이죠. 저의 오늘 설명이 과연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까지 연구된 모든 결과에서 이것이 아마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거북선의 임원 구성, 임난기 거북선의 포 설치 위치, 이충무공 전서 거북선도의 올바른 이해, 거북선의 철강 문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무엇이 올바른 이해인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거북선의 인원 구성.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을 얘기하고 연구를 합니다만, 거북선에 대한 이 직무, 인원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아주 사항이 없거든요. 거북선의 승조원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북선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임난 당시에 거북선의 승조원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25 내지 130명이죠. 임난기의 거북선에 또는 환옥선의 그 승조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는 이순신의 장기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환옥선의 경우에는 선장, 사공, 무상, 사부 방포장, 격군, 직무 훈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거북선의 경우에는 사부하고 격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북선에서 포를 쏘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환옥선과 같은 방포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의 장기에는 이 거북선에 대해서 사부, 방포장, 격군 이 세 가지 외의 직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의 전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의 사료를 살펴봐야겠죠. 임난이 끝난 약 1세기 후에 그 비변사 등록에 숙종 42년 기사에 거북선 정원이 처음으로 책정이 됩니다. 직무와 함께. 그래서 일반적인 거북선은 정원이 148명이고 통제형 거북선은 노군 10명이 추가돼가지고 158명으로 나옵니다. 거북선의 그 직무를 보면 선직, 여기 선직이라는 것은 선보직의 준말로서 거북선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정원 2명이죠. 무상은 뒤에 설명드릴 것이고, 타공은 키를 잡는 사람, 요수는 돛을 조작하는 사람, 정수는 선수에서 앵카를 작동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부, 활을 쏘는 사람을 사부라 했고 호를 쏘는 사람을 화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호수,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이 호수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총통을 쏘는 게 아닙니다. 조총을 쏘는 사람을 호수라고 했다고 명확히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전는 노군 좌우포도장. 여기 보면 앞에 이순신의 장기하고 다른 게 방포장이 화포장으로 변경되고 또 조총의 도입에 따라서 호수가 추가로 편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진무나 훈도 등 감독관들이 포도장으로 단일화가 되죠. 그러니까 임난 때의 이 직무보다는 이 1세기 뒤에는 상당히 최대화가 됩니다. 특히 호수를 제외하면 그 인원이 앞서 임난 때 125 내지 130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 조선 후기의 이 거북선 정원에서 호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렬, 정원은 임난 당시의 그 직분 그대로 있는 와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 두 가지 이순신의 장기와 조선 후기의 이 직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체 구속 구조 해석과 밀접히 연관되는 거북선의 직무가 무엇이냐. 임난 때는 사부, 활을 쏘는 사부, 호를 쏘는 화포장, 노전은 노군. 이 세 가지 직무가 거북선을 연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거를 명심하고 반드시 연구하고 언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임난 이후 조선 후기의 거북선에는 사부 화포장 노군의 조총을 다루는 호수가 반드시 첨가됩니다. 임난 이후 거북선과 조선 후기 거북선을 연구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언급을 해야 할 겁니다. 앞서 미뤘던 무상은 지금까지 범주위에서 작업하는 사람, 물기는 사람, 돈대를 조작하는 요원, 물을 퍼내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무상의 용역을 난비일기 정인영 지사에 무상 김돌손을 시켜 용으로 닦아 선두로 올렸다. 즉 무상이 선수에서 갈구를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영에서 발견된 이 수군 문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선두무상 요수는 아까 돛대를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요수. 그 다음에 선미에서 키를 작동하는 사람을 선미사공. 여기에서 보면은 무상이 선수에서 일하는 선원, 즉 선수의 닭과 단물레를 작동하는 사람이다. 명확히 명백히 드러나죠. 그런데 1711년에 통신사 임수관의 동사일기에 보면은 통신사들의 선언 명칭에 사공, 무상, 요수, 무상, 정수가 각 한 명으로 나옵니다. 통신사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 굉장히 큰 데 돛대가 두 개 있는데 그 돛대를 조작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무상 요소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돛을 올리고 내릴 때 물레를 이용해서 혼자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상 정수는 역시 선수에서 단물레를 이용해서 혼자 닻을 올리고 내렸다. 물론 옆에 같이 도움을 좀 받았겠죠. 어쨌건 이렇게 전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로서 우리는 무상의 우리말 뜻은 물레를 작동하는 선원의 명칭이다. 조선시대의 훈련에서는 대개 단만을 다루는 정수와는 별도로 선수에서 단물레를 다루는 사람을 바로 무상이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